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2월 28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절반 넘게 진행된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청년층은 소수가 험지로 배치됐지만 대다수를 이루는 중장년층은 주로 텃밭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대표적 친문계인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되자 비명계 인사들이 줄지어 탈당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이 11,000명 넘게 줄고 자산은 약 2조 6천억 원이 매각됐다고 기재부가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9호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동차를 더 많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죠. 이에 대통령실이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한다지만 들어보면 대표성을 갖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통해 의료계의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과 의사마다 입장이 각기 다르다며 대표자가 있어야 정부와 효과적으로 소통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의대 학장단체가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인력 수급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의 증원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문제라며 국민이 의사수 부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 의료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고 의사도 고령화되는 추세라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절반이 넘게 진행된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청년 후보의 비중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불리는 텃밭에선 50대 이상의 남성 현역 의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어제까지 확정된 공천 후보 가운데 30대에서 40대 청년은 약 14%를 차지했으며 20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청년 후보들은 대부분 험지나 격전지로 불리는 지역구에 배치됐습니다. 여성 후보 132명 가운데서는 9%가량만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또 정치 입문자들도 야당이 강세인 험지로 대부분 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양지로 불리는 영남권은 지금까지 26명이 공천됐는데 이 가운데 50대 이상 후보가 8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이런 공천 기조가 마지막까지 지속되면 중장년층 남성들의 당이라는 이미지가 짙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공천에서 배제됐죠. 그러자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 양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계로 불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컷오프되자 비명계 인사들이 줄지어 당을 나오면서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박영순 의원에 이어 오늘은 설훈 의원도 당을 나오겠다고 밝혔는데 공천 기간에만 벌써 4명이 탈당했습니다. 게다가 공관위가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치면서 사실상 홍 의원의 컷오프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 찍어내기를 하는 거냐는 비주류 의원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하나둘씩 탈당을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는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연대라는 당을 신설해 선거 전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연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일하는 사람을 10,000명 넘게 줄였다고 합니다. 또 자산은 약 2조 6천억 원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총 1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줄일 정원을 미리 정리하면서 11,072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의 경우 2조 6천억 원가량 규모인 409건을 매각했는데 계획 대비 이행률은 38.8%에 그쳤습니다. 이는 용산역 부지와 인도네시아 유연탄 업체 지분 매각 등이 지연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복리후생 제도는 총 478건을 개선했는데 이행률이 약 7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처럼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 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퇴근길에 서울 지하철 9호선 타시는 분들은 그동안 답답했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전동차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9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동차 18칸을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신규 전동차 48칸을 5개월 빨리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칸은 지난해 말 먼저 투입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9호선의 최고 혼잡도는 11%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잡도란 객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로 실제 승차 인원을 승차 정원으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도 전동차가 추가 투입되면 배차 간격이 줄어들면서 최고 혼잡도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국산 밀 산업에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산 밀의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 예산 500억 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약 24%가 늘었는데 지난 2022년 예산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시한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행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강원도 해안이 최근 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해수부가 훼손이 심한 구역을 관리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강릉시에 걸쳐 해안 침식구역을 관리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구역은 해수욕장 6개가 있어 찾는 사람이 많지만 최근 연안 곳곳이 잇따라 심하게 훼손되면서 대응 방안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한 해수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세운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연안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가 귀농 귀촌한 가구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10가구 중 무려 7가구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를 떠난 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66.7%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진 않지만 농촌으로 옮겨온 귀촌 가구의 경우 69.3%가 만족스럽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각각 25.7개월과 15.3개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새 큰 일교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김천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최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3일절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토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서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